새벽 4시 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윤정 할머니의 눈꺼풀이 무겁게 떨렸어요. 78세의 몸은 납덩이처럼 무겁고 목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것처럼 갈라진 입술이 따갑게 아팠어요. 어디지? 윤정은 천천히 눈을 떠봤습니다. 천장이 이상했어요. 분명히 어제까지 보던 하얀 천장이 아니라 누렇게 변색된 도배지가 곳곳에 얼룩져 있었거든요. 마치 오래된 지도처럼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도 평소와 달랐어요. 늘 머리맡에 두던 독서용 안경이 없고 대신 낡은 나무 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탁자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앉아 있었어요. 내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지? 윤정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특히 목과 어깨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손을 들어 목을 주무르려는데 자신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톱 밑에 검은 때가 끼어 있었거든요. 평생 깔끔하게 관리해온 자신의 손톱이 이렇게 더러울 리가 없었어요. 더욱 이상한 건 손목에 난 작은 상처였습니다. 언제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딱지가 앉아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영상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하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창문으로 고개를 돌리니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커튼 사이로 보이는 바깥 풍경이 완전히 겨울이었거든요. 나뭇가지는 앙상하게 말라 있고 땅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봄이었는데 윤정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분명히 며칠 전까지는 따뜻한 봄 날씨였던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추워졌을까요? 혹시 자신이 몇 달 동안 잠들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방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새벽 4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나는 똑딱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소리인데 지금은 마치 심장이 터질 것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내 기억이 어디까지였지? 어제 뭘 했는지, 지난주에 뭘 했는지, 심지어 한 달 전 기억도 깜깜했어요. 머릿속이 하얀 안개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기억을 되찾으려고 애쓸수록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윤정은 비틀거리며 서랍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장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는데 그 먼지 위에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 최근에 이 서랍을 뒤진 것 같았습니다. 누가? 왜? 첫 번째 서랍을 열어보니 속옷과 양말들이 뒤죽박죽 들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종류별로 깔끔하게 정리해두는 윤정인데 지금은 마치 도둑이 들어 뒤진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서는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자신이 평생 아끼던 진주 목걸이가 사라진 거예요. 결혼 20주년 때 남편 민수가 선물해준 그 소중한 목걸이 말이에요. 내 목걸이가 어디 갔지? 윤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목걸이는 절대 함부로 둘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언제나 서랍 맨 안쪽 작은 보석함에 소중히 보관해두던 것인데 말이에요. 세 번째 서랍을 열어보니 편지들과 사진들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었어요. 봉투들은 찢어져 있었고 사진들은 순서 없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급하게 뭔가를 찾았던 것 같았어요. 그 중에서 이상한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글씨체가 남편 것이 아니었어요. 낯선 사람이 쓴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꺼내 읽어봤어요. 윤정 씨,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편지 끝에 적힌 날짜를 보니 3개월 전이었어요. 하지만 누가 보낸 건지, 어떤 진실을 말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실? 무슨? 그때 탁자 위에 놓인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깎은 모습이 꽤 멋있어 보였어요. 윤정은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분명 낯익은 얼굴인데 누구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된 꿈에서 본 사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보니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1967년 우리의 신혼 시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영원히 함께하자는 다정한 문구도 있었어요. 신혼 시절. 그럼 이 사람이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이 사람은 자신의 남편 박민수였습니다. 젊은 시절 정말 멋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3년 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었죠.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사진 구석에 빨간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거든요. 윤정은 눈을 찌푸리고 더 자세히 봤습니다. 거짓말. 그 2글자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빨간 매직으로 힘주어 쓴 글씨였는데 필체가 자신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왜 이런 글을 썼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내가 왜 민수한테 거짓말이라고? 윤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를 만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진 뒤쪽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영원히 함께하자 아래에 작은 글씨로 뭔가 더 적혀 있었거든요. 우리만의 비밀을 지키자. 그 글씨를 본 순간 윤정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무슨 비밀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지금의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윤정은 화장대로 걸어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다시 놀랐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 선명해져 있었어요. 특히 눈 밑에 검은 다크서클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 이렇게 피곤해 보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여기도 어수선했어요. 립스틱 뚜껑은 열려 있고 파우더는 쏟아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화장을 했던 것 같았는데 윤정은 평소에 화장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거울 귀퉁이에 노란 메모지가 붙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자신의 글씨로 병원 예약 오후 2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병원인지 무슨 진료인지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병원 예약? 내가 아픈가? 몸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 것 같았어요. 다만 손목의 상처와 손톱 밑에 때가 신경 쓰였습니다. 도대체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윤정은 옷장으로 다가갔어요. 옷을 갈아입으려다가 바닥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흙이 잔뜩 묻은 신발이 구석에 숨겨져 있었어요. 평소에는 현관에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두는 윤정인데 왜 옷장 안에 더러운 신발이 있을까요? 더욱 이상한 건 그 흙이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신발을 조심스럽게 들어봤어요. 밑창에는 나뭇잎 조각들이 끼어 있고 신발끈에는 작은 나뭇가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이나 숲길을 걸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윤정은 무릎이 좋지 않아서 멀리 걷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이런 험한 길을 걸었을까요? 킁킁 냄새를 맡아보니 흙냄새와 함께 묘한 냄새가 났어요. 뭔가 썩은 듯한
불쾌한 냄새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낙엽이나 아니면 다른 뭔가가 썩는 냄새 같았어요. 윤정은 급하게 신발을 다시 구석에 밀어넣고 옷장 문을 닫았어요. 그 냄새를 더 이상 맡고 싶지 않았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의 증거 같았거든요. 다시 탁자로 돌아가서 남편 사진을 봤어요. 박민수의 환한 미소가 이제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짓말이라는 빨간 글씨가 마치 피처럼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번쩍 스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격렬하게 다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뭔가 떨어뜨리는 소리, 그리고 비명 소리. 하지만 그 장면은 금세 사라져 버렸어요. 마치 누군가 강제로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뭐였을까? 꿈이었나? 현실이었나? 윤정은 관자놀이를 꾹꾹 눌러봤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기억을 되찾으려고 애쓸 때마다 이런 심한 두통이 찾아왔어요. 벽시계가 새벽 5시를 알렸어요. 똑딱거리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심장 박동과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윤정은 다시 침대에 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기억도 없고 이상한 단서들만 가득하고 무엇보다 무서웠어요.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지?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윤정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방문 앞에서 멈췄어요. 문틈새로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윤정은 숨을 죽이고 문을 바라봤어요. 혹시 그 사람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일까요? 잠시 후 발자국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이번에는 멀어져 가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그냥 지나간 것 같았어요. 윤정은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실망감도 들었어요. 혹시 그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창밖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마저도 평소와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경고하는 듯한, 뭔가 위험을 알리는 듯한 소리였어요. 윤정은 남편 사진을 다시 가슴에 꼭 안았어요. 예전에는 따뜻한 추억이었을 이 사진이 지금은 공포의 단서로 느껴졌습니다. 거짓말이라는 빨간 글씨가 점점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자신이 쓴 글씨인 것 같은데 왜 사랑하는 남편을 거짓말쟁이라고 했을까요? 민수야, 내가 나한테 뭘 숨겼던 거야? 우리만의 비밀이 뭐였던 거야?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알았어요. 무엇인가 끔찍한 진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하지만 기억을 되찾아야 했어요. 설령 그것이 아무리 끔찍한 진실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오전 8시 윤정은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손이 계속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것들 때문에 한숨도 못 잤거든요.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보자. 윤정은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혹시 일상을 되찾으면 기억도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점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부엌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열어봤는데 평소에 두던 식기들 사이에 낯선 열쇠 하나가 숨겨져 있었어요. 녹이 쓴 작은 열쇠였는데 뭘 여는 열쇠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열쇠는 뭘 여는 거지? 윤정은 그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끝부분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서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재라고 하니 남편 민수의 방이 떠올랐어요. 민수가 살아있을 때 항상 문을 잠그고 들어가던 그 방 말이에요. 평생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설마 민수방 열쇠인가? 윤정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만약 정말 서재 열쇠라면 그 안에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는데 여기서도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벽 뒤에서 묘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똑똑똑 하는 규칙적인 울림이었습니다. 윤정은 귀를 벽에 대고 들어봤어요. 분명히 벽 너머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는 이웃집이었는데 아침 이른 시간에 무슨 소리일까요? 뭔가 이상해. 그때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울렸어요. 윤정은 깜짝 놀라서 차를 흘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일찍 찾아왔을까요? 문을 열어보니 옆집 아주머니 박순자가 서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친한 이웃이었는데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순자 언니, 이렇게 일찍 웬일이에요? 윤정아, 괜찮아? 순자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했을 텐데 지금은 마치 윤정을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아니, 그냥 며칠 전에 좀 이상하더라고. 순자는 말을 흐렸어요. 그러더니 윤정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마치 윤정이 정말 윤정인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전에 뭐가 이상했다는 거예요? 윤정이 물어보니까 순자가 머뭇거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윤정아, 너 정말 기억 안 나? 뭘 기억 안 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밤늦게 밖으로 나가는 거 봤거든. 그것도 삽을 들고. 순자의 말에 윤정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삽을 들고 나갔다고요? 자신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삽을요? 제가? 응. 그래서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내 표정이. 순자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 표정이 어땠는데요?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 윤정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삽을 들고 나갔다니 그것도 무서운 표정으로요. 도대체 뭘 하러 나간 걸까요? 언니, 그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잠깐 다녀오겠다고. 그리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윤정아, 혹시 몸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요즘 좀 이상해 보여. 이상하다니, 뭐가 이상해요? 며칠 전부터 밤마다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 뭔가 끌고 가는 소리 같았어. 윤정은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뭔가를 끌고 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자신이 정말 그런 일을 했던 걸까요? 언니, 혹시 그 소리가 쉿! 순자가 갑자기 입에 손가락을 댔어요. 그러더니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윤정아, 너 정말 모르는 거야? 뭘 모른다는 거예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아직도 그 일 모르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일이라는 게 뭘까요? 분명 자신과 관련된 중요한 일인 것 같았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뭔데요? 아니야. 내가 실수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순자가 급하게 말을 바꿨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언니, 제발 말해주세요. 제가 뭘 했던 거예요?
윤정아, 난 정말 모르겠어.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더니 윤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해. 알았지? 언니. 그리고 밤에 혼자 나다니지 마. 위험해. 순자는 그 말을 남기고 급하게 돌아갔어요. 윤정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위험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는데 아까 들리던 벽 너머 소리가 더 커졌어요. 똑똑똑 하는 소리가 더 빨라졌습니다. 윤정은 벽에 귀를 대고 들어봤어요. 분명히 누군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혹시 이웃이 뭔가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그때 갑자기 소리가 멈췄어요. 그리고 잠시 후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무거운 걸 끄는 소리였어요. 끄는 소리. 순자가 말했던 그 소리와 똑같았어요. 윤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지금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윤정은 부엌으로 돌아가서 아까 찾은 녹슨 열쇠를 다시 봤어요. 서재 열쇠라면 남편의 방을 열 수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답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만약 그 방에서 끔찍한 걸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대로 모르고 살 수는 없었어요. 용기를 내자. 알아야 해. 윤정은 열쇠를 꼭 쥐고 복도로 향했어요. 남편의 서재 문이 저 끝에 있었습니다. 평생 들어가 본 적 없는 금지된 공간이었어요. 문 앞에 서니까 더욱 무서웠어요. 혹시 문을 열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열쇠를 문고리에 넣으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윤정아. 깜짝 놀라서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분명히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였는데 말이에요. 누가 불렀지? 혼자 중얼거리며 다시 열쇠를 들었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크고 선명했습니다. 똑똑똑똑. 마치 급한 신호 같았어요. 윤정은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벽 쪽으로 다가갔어요. 소리가 나는 곳에 귀를 대니까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벽 너머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경고하는 걸까요?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윤정은 혼란스러웠어요. 기억도 없고 이상한 일들만 계속 일어나고 이웃도 자신을 무서워하고 정말 자신이 뭔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걸까요? 그때 현관에서 또 벨소리가 울렸어요. 윤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엔 누굴까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까 우체부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저씨도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윤정 할머니시죠? 네, 그런데요. 이거 할머니한테 온 거예요. 우체부가 건넨 건 편지가 아니라 작은 상자였어요. 보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고 그냥 윤정의 이름과 주소만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보낸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배달하라고 해서. 우체부는 상자를 건네고 급하게 돌아갔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윤정은 상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서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시절 자신과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사진 속 자신의 얼굴에 빨간 X 표시가 그어져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자신을 표적으로 삼은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봤을 때 윤정은 비명을 질렀어요. 그 사진에는 자신이 삽을 들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당신이 한 일을. 윤정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왜? 벽에서 나던 소리가 갑자기 멈췄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지만 그 정적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어요. 윤정은 알았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하지만 그 진실이 자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윤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웃 순자가 남긴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삽을 들고 나갔다는 것, 무서운 표정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이라는 것 말이에요. 내가 정말 뭘 했던 거지? 기억을 되찾으려고 애써봤지만 여전히 캄캄했어요. 하지만 희미하게나마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남편 민수가 살아있을 때의 일들 말이에요. 윤정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민수는 결혼 후반기에 자주 늦게 들어왔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일이 많다고 했지만 점점 이상했거든요. 여보, 오늘도 늦네요. 미안해, 윤정아. 일이 좀 복잡해서. 민수는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옷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었습니다. 흙냄새, 그리고 뭔가 썩은 듯한 냄새 말이에요. 민수 씨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아, 공사장 지나다가 그런가 봐. 씻고 올게. 민수는 항상 서둘러 씻으러 갔어요. 그리고 옷은 스스로 빨래했습니다. 윤정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단순히 더러운 일터에서 일했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윤정은 일어나서 옷장으로 갔어요. 민수의 옷들은 죽은 후에도 그대로 두었거든요. 혹시 뭔가 단서가 남아있을지 모르잖아요. 옷장을 열어보니 정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맨 안쪽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평소 입던 옷과는 다른 작업복 같은 옷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이런 옷이 왜 여기 있지? 윤정은 그 옷을 꺼내봤어요. 낡은 작업복이었는데 곳곳에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얼룩이었지만 여전히 불쾌한 냄새가 났어요.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작은 종이 조각이 나왔어요. 주소가 적힌 메모 같았는데 자신이 사는 동네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윤정은 그 주소를 외워뒀어요.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민수가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을지도 모르거든요. 옷장 맨 밑바닥을 뒤지다가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장롱 밑에 숨겨진 낡은 수첩이 나온 거예요. 수첩을 열어보니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안에는 수십 개의 이름과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모든 이름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건 뭐지? 첫 번째 페이지에 적힌 이름을 봤어요. 김영수, 1995년 3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에도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철민, 1996년 7월 22일, 이상호, 1997년 11월 3일. 모두 빨간 줄로 지워져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지? 왜 이름을 지웠을까? 윤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끔찍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들의 명단 같았거든요.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보니 더욱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맨 마지막에 적힌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었거든요. 윤정, 2021년 12월. 날짜 부분은 지워져서 읽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빨간 줄은 그어져 있지 않았어요.
내 이름이 왜 여기에? 윤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민수가 자신까지도?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자신을 사랑했던 남편이 그런 일을 할 리는 없잖아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이 수첩과 더러운 작업복, 그리고 이상한 주소, 모든 것이 민수의 비밀스러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수첩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수첩 첫 페이지로 돌아가서 날짜들을 유심히 봤어요. 1995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거의 30년 동안 지속된 일이었어요. 30년 동안 민수가 뭘 한 거지? 그때 갑자기 기억이 스쳤어요. 민수가 뉴스를 보면서 이상하게 행동했던 일 말이에요. 여보, 또 실종 사건이 일어났네요. 그래. 요즘 세상이 무서워졌어. 민수는 그때 이상하게 당황했었어요. 그리고 급하게 채널을 돌렸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무서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설마 실종 사건들과 관련이? 윤정은 급하게 수첩의 날짜들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혹시 그 날짜들과 실종 사건들이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첫 번째 이름인 김영수의 날짜를 기억해 뒀어요. 1995년 3월 15일. 만약 그날 정말 실종 사건이 있었다면 확인해 봐야겠어. 윤정은 컴퓨터를 켜려다가 멈췄어요. 자신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오래된 신문들을 모아둔 상자가 다락방에 있었거든요. 혹시 그때 신문이 남아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길에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민수는 이런 수첩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의 이름까지 적어둔 걸까요? 다락방 문을 열어보니 먼지가 가득했어요. 오랫동안 올라오지 않았던 곳이었거든요. 구석에 신문 더미가 쌓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1995년. 1995년. 날짜 순으로 정리된 신문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1995년 3월 신문을 찾아보니까 정말 있었어요. 김영수 씨 실종. 가족들 수소문. 기사를 읽어보니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김영수라는 사람이 3월 15일 집을 나간 후 행방불명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수첩에 적힌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정말 일치해. 윤정은 손이 떨리면서도 다른 날짜도 확인해 봤어요. 1996년 7월 22일 박철민 실종. 1997년 11월 3일 이상호 실종. 모든 날짜가 실종 사건과 일치했어요. 민수가 이 사람들을? 끔찍한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민수는 단순한 남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그때 갑자기 다락방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윤정아, 어디 있어?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민수는 3년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윤정은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분명히 민수의 목소리였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윤정아, 내려와.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급하게 신문들을 다시 정리하고 수첩을 품에 안았어요. 이 증거만은 절대 빼앗길 수 없었거든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제 다락방 문 바로 앞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윤정아, 왜 숨어 있어?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하지만 들어온 건 민수가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였습니다. 누구세요? 윤정 할머니죠? 저는 형사 김동원입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정말 경찰이었어요. 하지만
왜 갑자기 경찰이 찾아온 걸까요? 형사님이 왜 여기에? 할머니, 아래로 내려가서 이야기합시다. 형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내려가서 마주 앉으니 형사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혹시 남편분에 대해 모르는 일이 있으신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박민수 씨가 생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윤정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형사가 벌써 민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 다녔는데요. 건설회사에. 할머니, 저희가 조사한 결과 박민수 씨는 30년간 연쇄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형사의 말에 윤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비록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직접 듣고 보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럴 리가.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죠?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윤정을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형사가 비닐봉지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윤정이 아까 찾았던 그 수첩이었어요. 어떻게 이걸? 할머니 집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형사가 또 다른 증거를 꺼냈어요. 윤정이 입었던 것 같은 옷이었는데 핏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윤정은 말을 잃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끔찍한 일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남편의 범죄를 알고 계셨죠? 저는, 윤정은 혼란스러웠어요.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번쩍하는 장면이 스쳤어요. 자신이 삽을 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민수와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 아니에요. 저는 기억이 없다고요? 그럼 이것도 모르시겠네요. 형사가 마지막 증거를 꺼냈어요. 윤정의 일기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민수의 범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은 절망했어요. 증거는 분명했지만 기억은 없었어요. 자신이 정말 공범이었던 걸까요? 형사가 떠난 후 윤정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 민수가 연쇄살인범이었다니, 그리고 자신도 그 일에 연루되어 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내가 정말 알고 있었던 걸까? 형사가 보여준 증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핏자국이 묻은 옷, 수상한 수첩, 그리고 자신이 쓴 일기장까지 모든 것이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없어요. 아무리 애써도 그런 일들을 했다는 기억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기억을 잃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서 스스로 잊어버린 걸까요? 윤정은 일어나서 다락방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형사가 가져가지 않은 신문들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혹시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다락방은 여전히 먼지투성이었어요. 형사들이 뒤져놓은 흔적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놓인 철제 상자는 그대로 있었어요. 저 상자는 뭐지? 윤정은 그 상자를 처음 봤어요. 아니,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자신이 올려놓았을 텐데 언제 어떻게 올려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상자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자물쇠가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혹시 형사들이 열어본 걸까요? 아니면 원래 열려 있었던 걸까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놓인 건 남편 민수의 군복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의 민수는 정말 젊고 멋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그 미소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그가 그런 끔찍한 일을 계획했던 걸까요?
사진 밑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 있었어요. 모두 실종 사건에 관한 기사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니 민수의 수첩에 적힌 이름들과 모두 일치했어요. 정말 민수가 이 사람들을 모두. 윤정은 손이 떨렸어요.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민수의 희생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50년 동안 함께 살았던 거예요. 상자 맨 밑에서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자신이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거든요. 봉투에는 나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내가 나한테 쓴 편지? 편지를 열어봤는데 자신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윤정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기억을 잃었다는 뜻이겠지.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으니까 당연해. 하지만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민수가 한 일, 그리고 내가 한 일 말이야. 편지를 읽으며 윤정은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이런 편지를 썼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30년 동안 사람들을 죽였어. 처음에는 사고인 줄 알았지. 하지만 점점 의심스러워졌고 결국 진실을 알게 되었어. 그때가 2021년 12월이었지. 2021년 12월. 그때가 민수가 죽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내가 민수를 추궁했을 때 그는 너를 죽이려고 했어. 마지막 희생자로 삼으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내가 먼저. 편지가 여기서 끊어져 있었어요. 뒤쪽 내용이 찢어져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뭘 했다는 거지? 윤정은 편지의 나머지 부분을 찾아봤어요. 혹시 상자 안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상자 바닥을 뒤지다가 작은 열쇠를 발견했어요. 아침에 부엌에서 찾은 그 녹슨 열쇠와는 다른 열쇠였습니다. 이 열쇠는 새 것 같았어요. 이건 뭘 여는 열쇠일까? 열쇠를 자세히 보니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금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금고? 우리 집에 금고가 있나? 윤정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하지만 집에 금고가 있다는 기억은 없었습니다. 혹시 숨겨진 곳에 있는 걸까요?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혹시 금고에 대한 단서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증거는 안전한 곳에 숨겨뒀어. 만약 경찰이 와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말이야. 내가 정말 기억을 잃었다면 서재 뒤쪽 벽을 확인해봐. 서재 뒤쪽 벽이라고요? 아침에 찾은 그 녹슨 열쇠로 서재 문을 열어봐야겠어요. 윤정은 상자를 다시 닫고 다락방에서 내려왔어요. 부엌에서 아침에 찾은 녹슨 열쇠를 가지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금지된 공간이었거든요. 민수는 항상 이 방은 자신만의 공간이라고 했었어요. 열쇠를 문에 넣어봤어요. 딱 맞았습니다.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숨이 막혔어요. 벽 전체에 사진들이 붙어 있었거든요. 모두 민수의 희생자들 사진이었어요. 이런 곳이 방 안은 마치 범죄수사본부 같았어요. 지도에는 실종 장소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달력에는 범행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더 끔찍한 것들이 있었어요. 희생자들의 신분증, 시계, 반지 등 개인 물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이 모든 걸. 윤정은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자신이 5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자가 이런 괴물이었다니. 어떻게 전혀 몰랐을까요? 뒤쪽 벽을 확인해 봤어요. 편지에서 말한 그곳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벽이었는데 가만히 두드려 보니 빈 소리가 났어요. 여기에 뭔가 숨겨져 있어. 벽을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문이 숨어 있었어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교묘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문에는 작은 자물쇠가 있었어요. 아까 상자에서 찾은 새 열쇠를 넣어봤습니다. 딱 맞았어요. 문이 열리자 작은 금고가 나타났어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문서들과 USB, 그리고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꺼내서 읽어봤어요. 윤정아, 여기까지 왔다면 정말 대단해. 이제 모든 진실을 알려줄게. 민수가 마지막 희생자로 너를 택했을 때 너는 그를 막아야 했어. 그리고 실제로 막았지. 막았다고? 어떻게?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2021년 12월 15일 밤 민수가 너를 죽이려고 했을 때 너는 정당방위로 그를 죽였어. 삽으로 머리를 내리쳤지. 그리고 시체를 뒷마당에 묻었어. 윤정은 편지를 떨어뜨렸어요. 자신이 민수를 죽였다고요? 내가 민수를 죽였다고?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생생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민수가 무서운 표정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삽을 들고 있던 모습. 기억이 조각조각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범죄를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 자신도 죽임을 당할 거라는 공포, 그리고 살기 위한 절망적인 몸부림. 윤정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은 민수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그를 죽인 가해자였던 거예요. USB를 집어들었어요. 혹시 더 많은 증거가 들어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비록 정당방위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심장마비는 거짓말이었나? 윤정은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민수의 죽음을 심장마비로 위장했어. 다행히 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들도 의심하지 않았지. 하지만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기억을 잃었어.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기억상실, 이상한 꿈들, 손톱 밑에 때, 옷장에 더러운 신발. 모든 것이 그날 밤의 흔적이었던 거예요. 윤정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게 자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숨기고 살아야 할까요? 그때 현관에서 벨소리가 울렸어요. 또 누가 온 걸까요? 문을 열어보니 아침에 왔던 형사 김동원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할머니,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윤정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자신이 민수를 죽인 걸 알아챈 걸까요?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박민수 씨의 진짜 사인을 알아냈습니다. 형사의 말에 윤정은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결국 들켜버린 거예요. 형사 김동원이 거실에 앉아 윤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지만 아침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마치 윤정을 의심하기보다는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박민수 씨의 진짜 사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윤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자신이 민수를 죽인 걸 알아챈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부검 결과를 다시 검토해 봤는데 심장마비가 아니었어요. 형사의 말에 윤정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결국 들켜버린 거예요. 그럼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 흔적이 있었어요. 윤정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삽으로 민수의 머리를 친 것이 발각된 거였어요. 할머니, 혹시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형사가 부드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윤정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저는 정말 기억이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극심한 두통이 밀려왔어요. 마치 누군가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아. 윤정은 머리를 감싸주며 신음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날 밤의 기억이 마치 영화처럼 생생하게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밤 10시경 윤정은 민수가 늦게 들어온 것에 화가 나 있었어요. 요즘 들어 너무 자주 늦게 들어왔거든요. 민수 씨, 또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하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곧장 서재로 들어갔어요. 그때 윤정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민수의 옷에서 흙냄새와 함께 묘한 냄새가 났거든요. 무슨 냄새지? 호기심이 생긴 윤정은 민수가 샤워하는 동안 서재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그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금지된 공간이었거든요. 서재에 들어가자마자 윤정은 경악했어요. 벽 전체에 사람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거든요. 모두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각 사진마다 빨간 X 표시가 그어져 있었어요. 이게 뭐지?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수첩을 펼쳐봤어요.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고 모든 이름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윤정, 2021년 12월 15일. 오늘 날짜였어요. 그리고 아직 빨간 줄은 그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이 왜 여기에?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결국 들켜버렸구나. 윤정이 돌아보니 민수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의 다정한 모습이 아니라 차갑고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민수 씨, 이게 뭐예요? 보다시피 내 작품들이야. 민수는 벽의 사진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작품이라니. 설마 이 사람들을 모두. 그래. 30년 동안 말이야. 윤정은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5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연쇄살인범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재미있거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말이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넌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윤정아. 민수가 천천히 윤정에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밧줄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마지막이야. 마지막 작품이 될 거야. 그 순간 윤정은 깨달았어요. 민수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민수 씨, 저는 당신의 아내예요. 아내? 하하. 민수는 비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50년 동안 연기하느라 힘들었어. 사랑하는 남편 역할 말이야. 연기라고요? 그래.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나는 처음부터 너를 사랑한 적이 없거든. 윤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50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가짜였다는 거였어요. 완벽한 위장이었지. 착한 남편, 모범적인 이웃.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 민수는 밧줄을 윤정의 목에 걸려고 했어요. 윤정은 본능적으로 책상 위의 문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요. 늙은 할멈이 뭘 할 수 있겠어? 민수는 여전히 여유로웠어요. 하지만 윤정은 살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윤정은 문진을 민수에게 던졌어요. 민수가 피하는 사이에 서재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도망가봤자 소용없어. 민수가 뒤쫓아왔어요. 윤정은 뒷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이틀 전 사용했던 삽이 있었어요. 윤정은 삽을 집어들고 민수를 향했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어요. 무서워하지 마.
금방 끝날 테니까. 민수는 웃으며 계속 다가왔어요. 마치 게임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아, 넌 이 사실을 절대 기억해선 안 돼. 내가 입 다물어야 우리 둘 다 산다. 갑자기 예전에 민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협박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어. 너를 살려둘 수는 없거든. 민수가 마지막으로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윤정은 생존 본능으로 삽을 휘둘렀습니다. 쿵! 삽이 민수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했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수 씨, 민수 씨. 윤정이 흔들어 봤지만 민수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한 번의 충격으로 즉사한 거였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윤정은 충격에 빠졌어요. 비록 정당방위였지만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누군가 발견하기 전에 모든 걸 처리해야 했거든요. 윤정은 민수의 시체를 뒷마당 구석 큰 나무 밑에 묻었어요. 평소 민수가 아끼던 장미꽃 옆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민수가 집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처럼 위장했어요. 다행히 민수는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들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윤정에게는 심각한 후유증이 찾아왔어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날 밤 일만 잊었어요. 그 다음에는 민수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기억들을 잃어갔습니다. 뇌가 스스로 견딜 수 없는 기억을 지워버린 거였어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잊기 전에 윤정은 중요한 일을 했어요. 모든 증거를 안전한 곳에 숨기고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 거였어요. 미래의 나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해. 그래서 자신이 기억을 잃을 경우를 대비해서 단서들을 남겨둔 거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형사의 목소리에 윤정은 현실로 돌아왔어요.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난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윤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의 공포와 절망, 그리고 죄책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남편분이 할머니를 위협한 적이 있나요? 형사의 질문에 윤정은 고개를 들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네. 민수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당방위를 하신 거군요. 형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놀랍게도 윤정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결과 박민수 씨는 할머니를 마지막 희생자로 삼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서재에서 발견한 증거들과 할머니가 숨겨둔 자료들 때문이에요. 형사는 윤정을 체포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실을 확인하고 위로하려고 온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피해자예요. 50년 동안 살인마와 함께 살아야 했고 결국 생명을 위협받았던 거죠. 하지만 제가 그 사람을 죽였어요. 정당방위입니다.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형사의 말에 윤정은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거운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모든 것을 기억하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기억을 되찾는 게 정말 좋은 건가요? 물론입니다.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 아픈 진실을 아는 게 낫죠. 형사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윤정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3년 동안 잃었던 기억이 모두 돌아왔지만 그와 함께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거든요. 비록 고통스러운 진실이었지만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형사가 떠난 후 윤정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모든 기억이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50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정말 모든 게 가짜였을까? 윤정은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바라봤어요. 젊은 시절 자신과 민수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마저 가짜로 보였어요. 오후 4시 윤정은 용기를 내어 이웃들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혹시 민수에 대해 이상한 점을 느꼈던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먼저 옆집 순자를 찾아갔어요. 아침에 이상하게 행동했던 그녀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순자 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문을 연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마치 윤정을 보기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런데 언니가 아침에 한 말 있잖아요. 무슨 말? 순자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어요. 하지만 윤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에 대한 얘기요. 언니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 순자가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윤정이 막았어요. 언니, 제발 말해주세요. 저 정말 궁금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들어와.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거실에 앉은 순자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윤정아, 사실 민수 씨에 대해서 예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어떤 점이요? 밤에 자주 나가잖아. 그것도 이상한 도구들을 들고. 순자의 말에 윤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역시 이웃들도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도구들이요? 삽이랑 큰 비닐봉지 같은 것들. 그리고 냄새도 이상했어. 냄새요? 흙냄새 같은 거. 아니면 뭔가 썩은 냄새 같은. 윤정은 소름이 돋았어요. 순자도 민수의 이상한 점들을 알아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처음에는 텃밭 가꾸는 줄 알았지. 하지만 순자는 말을 멈췄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뭐요? 한 번은 밤에 민수 씨가 큰 자루를 끌고 가는 걸 봤어. 그 자루에서 사람 팔이 나와 있었거든. 윤정은 숨이 막혔어요. 순자가 민수의 범행 현장을 목격했던 거였어요. 정말이에요? 응. 너무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지. 경찰한테 신고하려고도 했는데. 왜 안 했어요? 민수 씨가 알면 우리도 위험할 것 같아서.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도 민수를 무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혹시 내가 알게 되면. 저요? 민수 씨가 너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잖아. 순자의 말에 윤정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말로 민수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언니가 본 게 맞았어요. 민수는 정말로. 윤정은 모든 진실을 순자에게 말해줬어요. 민수의 연쇄살인, 그리고 그날 밤에 일어난 일까지 말이에요. 순자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안도의 표정도 지었어요. 그럼 이제 안전한 거야? 네,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그때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밖을 서성이는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뭐지? 윤정과 순자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밖을 내다보니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윤정의 집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남자는 윤정의 집 창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어요. 마치 집안을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서워.
혹시 민수 씨 동료인가? 순자의 말에 윤정은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민수에게 공범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윤정은 전화를 받기 위해 자기 집으로 급하게 돌아갔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정 할머니시죠? 네. 누구세요? 박민수의 오래된 친구입니다. 그 말에 윤정의 혈액이 얼어붙었어요. 민수의 친구라니. 혹시 민수의 범죄를 아는 사람일까요? 민수 씨 친구라고요? 네, 할머니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민수가 숨겨둔 물건들 말이에요. 그것들을 찾고 있거든요. 윤정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역시 민수에게는 공범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물건 말씀이세요? 할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민수의 소중한 컬렉션들 말이에요.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저는 정말 모르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 집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정말 모른다니까요. 할머니, 괜히 어렵게 하지 마세요. 순순히 내놓으면 해를 끼치지 않을게요. 그 말에 윤정은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민수의 공범이고 지금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안 준다면? 그럼 할머니도 민수처럼 될 수밖에 없죠. 전화가 끊어졌어요. 윤정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죽었지만 또 다른 위험이 찾아온 거예요. 급하게 창문을 확인해 봤는데 아까 그 남자가 더 가까이 와 있었어요. 이제 윤정의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윤정은 황급히 모든 문과 창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형사 김동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도와주세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누군가 제 집을 감시하고 있어요. 민수의 공범인 것 같아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요. 그런데 밖에 수상한 사람이.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쿵 아주 거칠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와요.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까 전화했던 그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형사님, 빨리 와주세요. 지금 갑니다.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윤정은 집 안에 숨었어요. 하지만 남자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민수한테서 들었어요. 할머니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윤정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민수에게 정말 공범이 있었던 거예요. 30년 동안 함께 일해왔는데 이제 와서 배신할 거예요? 남자는 윤정도 민수의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우리 중 하나였잖아요. 그 말에 윤정은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정말로 자신이 민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던 걸까요? 기억을 잃기 전에 말이에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 세졌어요. 이제 문을 부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자료들을 내놓으세요. 윤정은 서재에 숨겨둔 USB와 문서들을 생각했어요. 아마 그것들을 노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들은 민수의 범죄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였어요. 절대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쿵! 마침내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윤정은 옷장 안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남자가 서재에서 소리쳤어요. 아마 숨겨둔 증거들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온 거예요. 형사 김동원이 약속대로 왔던 거였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집안에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곧 고함 소리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체포한다.
남자가 잡힌 것 같았어요. 윤정은 그제야 옷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형사 김동원이 윤정을 확인했어요. 네, 다행히. 이 사람이 민수의 공범이었어요. 30년 동안 함께 범죄를 저질러 왔던 거죠. 체포된 남자를 보니 50대 정도로 보였어요. 민수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할머니를 공범으로 오해했던 것 같네요. 저를요? 네, 아마 할머니가 민수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윤정은 안도했어요. 자신은 진짜 공범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만 민수의 마지막 희생자가 될 뻔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할머니. 형사의 말에 윤정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민수의 공범도 체포되었고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 찜찜한 느낌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 윤정은 서재를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했어요. 어제 그 남자가 뒤진 흔적들을 치우고 형사들이 가져가지 않은 물건들을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서재에 들어가니 여전히 벽에는 희생자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형사들이 증거로 가져갈 때까지 그대로 둬야 한다고 했거든요. 이 사람들 정말 불쌍해. 윤정은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고 형제였을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벽 한쪽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다른 사진들과는 달리 액자에 넣어진 사진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건 뭐지? 윤정이 그 액자를 들어봤는데 뒤쪽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액자를 열어보니 작은 열쇠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열쇠? 이미 서재 열쇠와 금고 열쇠는 찾았는데 이 열쇠는 뭘 여는 걸까요? 열쇠를 자세히 보니 다른 열쇠들과는 모양이 달랐어요. 그때 윤정은 깨달았어요. 민수가 항상 지하실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걸 말이에요. 지하실. 혹시? 윤정은 지하실 문으로 가봤어요. 오래전부터 잠겨 있어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수는 항상 위험하다고 곰팡이가 많다고 핑계를 댔었어요. 지하실 문에 열쇠를 넣어보니 딱 맞았어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문이라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지하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곰팡이 냄새가 아니라 뭔가 썩은 듯한 불쾌한 냄새였습니다. 윤정은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각 계단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냄새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지하실 바닥에 발을 디디자마자 윤정은 비명을 질렀어요. 아! 바닥에는 여러 개의 관이 놓여 있었거든요. 모두 나무로 만든 간단한 관들이었는데 일부는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이게 뭐야?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비춰봤어요. 열려있는 관 안에는 사람의 유골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여기에 지하실 벽에는 또 다른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위층 서재보다 훨씬 많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진마다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1번부터 시작해서 50번까지 있었어요. 50명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50명이나. 윤정은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어요. 민수는 30년이 아니라 더 오랫동안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거예요. 관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는데 대부분 유골이 들어 있었어요. 민수가 희생자들을 죽인 후 여기에 보관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관에서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그 관에는 번호 51이 적혀 있었고 뚜껑 위에는 윤정이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네. 내관? 윤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수는 자신을 죽인 후 여기에 묻을 계획이었던 거예요. 관 옆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자신의 사진과 개인정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쓴 메모가 하나 있었어요. 5첫 번째 작품 윤정. 50년간 완벽한 연기였다. 마지막은 가장 의미 있는 작품이 될 것이다. 완벽한 연기라고. 윤정은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50년 내내 속아서 살았던 거예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자신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벽구석에 붙어 있는 또 다른 메모였어요. 윤정도 공범이다. 그 글을 본 순간 윤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자신도 공범이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메모 뒤에는 더 자세한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윤정은 10년 전부터 내 일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고 증거를 숨기는데 도움을 줬다. 그녀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 적 없어. 윤정은 소리쳤어요. 자신은 절대 민수의 범죄를 도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거짓말을 써놓았을까요? 그때 갑자기 기억이 스쳤어요. 10년 전 민수가 늦게 들어온 날이 있었어요. 그때 경찰이 집에 와서 민수의 행적을 물어봤었거든요. 아, 우리 남편은 집에 있었어요. 일찍 들어와서 저와 함께 TV를 봤거든요. 그때 윤정이 거짓말을 했었어요. 사실은 민수가 늦게 들어왔는데 부부싸움을 숨기고 싶어서 거짓말한 거였습니다. 설마, 그때 윤정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민수에게 알리바이를 제공해 준 거였어요. 그 결과 민수는 수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건 고의가 아니었어요. 민수가 살인범인 줄 몰랐으니까요. 지하실을 더 둘러보니 또 다른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희생자들의 유품들, 범행 도구들, 그리고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관찰 일지까지 있었습니다. 윤정 관찰 일지라는 제목의 공책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자신의 행동 패턴, 외출 시간, 만나는 사람들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나를 관찰했던 거야. 민수는 자신을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관찰 대상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도 희생자로 만들 계획이었던 거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윤정은 완벽한 마지막 작품이 될 것이다. 50년간의 관찰 결과 그녀는 의심이 많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믿는다. 이를 이용해 완전 범죄를 완성하겠다. 윤정은 공책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너무 끔찍해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저 실험 대상이었던 거야. 그때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윤정 할머니, 형사 김동원의 목소리였어요. 윤정은 급하게 지하실에서 나왔습니다. 형사님, 할머니, 웬일로 지하실에서 나오세요? 윤정은 지하실에서 발견한 것들을 형사에게 모두 말했어요. 50명의 희생자들, 자신을 위한 관, 그리고 관찰 일지까지 말이에요. 형사는 충격을 받았어요. 50명이나.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많네요. 그리고 형사님, 저도 공범이라고 적혀 있어요. 윤정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민수의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할머니, 그건 민수가 할머니를 조종하기 위한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실제로 거짓 증언을, 그건 할머니가 범죄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의도적인 공범과는 다르죠. 형사는 윤정을 위로했지만 윤정의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로 모든 증거가 나왔네요. 민수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형사가 지하실로 내려가면서 말했어요. 곧 수사팀이 와서 모든 증거를 수집할 예정이었습니다. 윤정은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50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고 자신은 그저 마지막 희생자가 될 예정이었다니. 그래도 살아남았어. 윤정은 자신에게 말했어요. 비록 끔찍한 진실이었지만 이제 모든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누구도 자신을 이용하지 못할 거예요. 진실은 아팠지만 그래도 알아야 했던 것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형사들이 지하실에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언론에서는 연일 민수의 연쇄살인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윤정은 집에 혼자 앉아서 그 모든 일들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50년. 정말 모든 게 거짓이었구나.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빈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민수를 죽인 그날 밤 뭔가 빠뜨린 기억이 있는 것 같았어요. 윤정은 다시 한번 그날 밤을 생각해 봤어요. 민수와 다투고 삽으로 그를 쳤고 뒷마당에 묻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분명 놓친 부분들이 있었어요. 뭘 잊고 있는 거지? 그때 현관문에서 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윤정 할머니시죠? 네. 누구시죠? 저는 기자 이미영이에요. 민수 씨 사건을 취재하고 있거든요. 윤정은 기자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여자에게는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시간 내주시면 안 될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얘기인데요? 민수 씨의 진짜 정체에 관한 거예요. 그 말에 윤정은 문을 열어줬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고 혹시 모르는 사실이 더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거실에 앉은 미영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할머니, 제가 5년 동안 민수 씨를 추적해 왔어요. 5년 동안이요? 네, 저희 아버지도 민수 씨의 희생자 중 한 명이거든요. 윤정은 놀랐어요. 이 여자가 희생자 유가족이었던 거예요. 15년 전에 실종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범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파일을 펼쳐 보여줬어요. 그 안에는 민수의 행적, 희생자들의 목록, 그리고 수많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정말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실수를 했죠. 무슨 실수요? 할머니를 너무 믿었던 거예요. 미영의 말에 윤정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을 믿었다니 무슨 뜻일까요? 할머니, 혹시 3년 전 12월 15일 밤에 대해 더 자세히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그날 밤이요? 민수를 죽인. 네, 바로 그날 밤이에요. 미영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윤정의 집 뒷마당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날짜가 12월 16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죠? 할머니가 민수 씨를 묻는 걸 찍은 사진이에요. 윤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찍은 거예요? 제가 찍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 집을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윤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이 여자가 모든 걸 다 봤다는 말인가요? 할머니, 그날 밤 정말 민수 씨와 싸우셨나요? 네. 그렇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건 달랐어요. 미영이 핸드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날 밤 뒷마당에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윤정은 혼자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와 싸우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이게 뭐죠? 할머니,
그날 밤 민수 씨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윤정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자신이 민수를 죽였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민수 씨는 12월 13일에 이미 죽었어요. 할머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인 거예요. 그럼 내가 기억하는 건 거짓 기억이에요. 누군가 할머니에게 심어준 기억이죠. 윤정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럼 자신은 민수를 죽이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그럼 누가 민수를 죽인 거예요? 미영이 마지막 사진을 꺼냈어요. 그 사진에는 놀라운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민수 씨를 죽인 거 맞아요. 네. 하지만 할머니가 기억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요. 미영은 진짜 진실을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10년 전부터 민수 씨의 정체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셨죠. 계획이라니. 민수 씨를 제거할 계획을요. 윤정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요? 10년 동안 할머니는 민수 씨를 관찰했어요. 그의 패턴을 파악하고 약점을 찾아냈죠. 내가 그런 일을? 네, 그리고 12월 13일 밤 마침내 실행에 옮기셨어요. 미영은 그날 밤에 진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민수 씨가 새로운 희생자를 데려왔을 때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수 씨가 방심한 순간 뒤에서 삽으로 윤정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정말로 자신이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희생자는 어떻게 됐어요? 구출했어요. 할머니가 구출하신 거예요. 내가? 네,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윤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미영이 민수의 마지막 희생자였다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민수 씨를 죽이셨고요. 그럼 왜 나는 기억을 잃었을까요? 그것도 할머니의 계획이었어요. 미영은 더욱 놀라운 진실을 말했어요. 할머니는 모든 걸 계획했어요. 민수 씨를 죽이고 기억을 잃은 척하고 완전 범죄를 만드는 것까지요. 완전 범죄라고요? 네,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우발적으로 남편을 죽였다는 시나리오였어요. 윤정은 점점 더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자신이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걸까요? 그때 갑자기 모든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진짜 기억이었습니다. 10년 전 우연히 민수의 범죄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 시작된 긴 복수의 계획. 희생자들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민수를 처벌하기 위해 세운 치밀한 계획들. 아, 맞아. 내가 했어. 윤정은 마침내 진실을 받아들였어요. 자신은 민수의 희생자가 아니라 복수자였던 거예요. 할머니, 50명의 목숨을 구하신 거예요. 미영의 말에 윤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영웅인 거야? 네, 할머니는 영웅이에요. 진짜 영웅이에요. 윤정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범인은 민수가 아니라 바로 나였어. 하지만 이번에는 죄책감이 아니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자신은 악을 처단한 정의의 사도였던 거예요. 조용한 집안에 윤정의 낮고 서늘한 웃음이 울려 퍼졌어요. 50년간의 긴 복수가 마침내 완성된 거였습니다. 민수야, 이제야 진짜 끝이구나.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인 길이지만 결국 남는 건 사랑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면 큰 힘이 돼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나 생각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속에서 꼭 함께 할게요. 오늘 하루 소소한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